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법 중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수출입업자들에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모든 외환 거래는 원인행위와 지급행위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인거래 중 하나인 경상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 등의 계약 체결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이를 결제할 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사후 관리의 효율성 도모 등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동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환은행의 확인 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현행 외국환 거래 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행정당국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규제가 가급적 폐지되는 대신 외국환은행에 확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자금의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이 어려운 결제 방법의 경우, 즉 정상적인 결제 방법이 아닌 경우를 외국환 거래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 등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지급 등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지급 등의 방법을 실무적으로는 상계, 기간 초과 지급 등, 제3자 지급 등 그리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과 대통령령 그리고 외국환 거래 규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환 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신고여의 사유로 제1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기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수출 대금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고여의 사유로 외국환 거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 내용에 포함된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2.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소액 해외 송금업자, 기타 전문 외국환 업무를 등록한 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3. 삭제 4.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5.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7. 공공차관 이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8.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상계 규정을 통해 정리하자면 지급 등의 방법이란 지급과 수령의 방법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 아닌 경우, 자금 이동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상거래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거래 등은 지급 등의 방법 신고라는 별도의 처리 과정을 더 부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계입니다.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상계는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건별로 결제하는 경우의 번잡을 피하고 송금 비용의 절약 및 위험 등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에 의한 결제 방법은 외국 환거래의 규모, 잔액 등 외국 환거래 내역 정보를 외환감독당국이 신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입 등이 있을 수 있어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외국 환거래 규정 제5-4조 제1항 중 중요 신고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00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1. 거주자 간의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3. 조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다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액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액에 신고하거나 상계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액의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계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 간에 일어나는 양자 간 상계와 3개 이상의 본지사 간에 일어나는 다자 간 상계로 구분됩니다. 다자 간 상계는 통상 상계 과정을 총괄하는 자금관리기구로서 그룹 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를 설립하여 모든 자회사들이 기업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기적으로 상계센터에 보고하면 상계센터에서 자회사 간의 채권, 채무 상계 금액을 총괄 관리하여 각 자회사 간의 상계 금액과 결제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상호계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계산은 수출입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모든 채권 및 채무의 상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상호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채권 및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제도로 외국환은행의 장액에 신고하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를 총액 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으로 양자 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신고 등 사항이며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상호계산에 대한 규정은 외국환거래 규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5 서식의 상호계산 신고서를 지정거래의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지정거래의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 적거래 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 계정의 존속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또한 상호계산 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상 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호계산 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수출입인 경우에는 그 수출입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합니다. 상호계산을 했으면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외국 환거래 규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호계산 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결산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산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상호계산 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대기 및 차기 잔액은 각 상대방별 계정의 대차기 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호계산 계정의 대차기 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의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4.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결산보고서 등 지정거래의국환은행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지정거래의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규에는 나열되어 있어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급 등의 방법 중 상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사항은 신고 예외이고 신고 예외를 제외한 상계는 외국환은행 장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호계산은 지정거래의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 등의 방법 중 기간 초과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초과 지급 등이란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수출 대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회수, 과도한 연지급 방식에 의한 수입 및 수출의 제한, 거래 상대방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선지급 요구, 물품 공급자에 대한 제조 비용 지원 등 경상거래를 가장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익 등의 자본거래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 초과 지급 등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10일 개정 및 시행된 외국 환거래 규정은 기간 초과 지급 등의 신고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 수령과 수입거래에 따른 지급을 금액 및 유형별로 구분 규정하였으나 해당 개정을 통해 계약 건당 미화 10만 불 초과하는 수출입 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7. 공공차관이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자금으로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8.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또한 똥규정 제5-8조 단서에는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예외를 제외한 기간 초과 지급 등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수출입 대금을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건당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 건당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 대금을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사후 신고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 환거래법 지급 등의 방법 중 상계와 기간 초과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급 등의 방법 중 제3자 지급과 외국 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